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9월 10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이것은 불법 압수수색이다 라고 반발하면서 지금까지도 현장에서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수처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마추어 같았습니다. 수사의 ABC도 모르는 아마추어가 이리저리 좌충우돌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습니다. 우선 국회 경내를 압수수색할 때는 그동안 그것이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항상 사전 통보를 하고 업무 협조를 구하는 게 관행이었죠. 그러나 이런 절차를 다 무시했습니다. 9시 25분에 국회에 도착해서 10시 10분부터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그동안 보지 못하던 광경이었죠. 그러면 그만큼 이게 시급을 다투는 이런 사안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수수색 대상자인 김웅 의원은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 신분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 이런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지금 기자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사건의 실체 규명이 중요하다. 지금 언론에서 여러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사실 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지 않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수처가 국민 궁금증 풀어주는 곳입니까?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뭔가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압수수색 그리고 참고인 소환조사 등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지금 공수처가 보여주는 이런 발언과 행보들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고 이것은 야당 탄압이죠. 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김웅 의원에 대한 자택과 휴대폰 압수수색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문제는 김웅 의원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 국회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김웅 의원은 오후 12시 20분쯤 국회의원회관에 택시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는 현장에 있던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이것은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다, 불법이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자,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법하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 직원들이 김웅 의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불법 압수수색이다라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주의 그 원내 대변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를 비롯한 수사관 5명 등 모두 6명을 고발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 컴퓨터 그리고 캐비넷까지 열어서 안에 있는 서류들을 수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고 명백한 불법 압수수색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공수처가 보좌관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자료까지 빼내가려고 했다라는 이런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를 조회하는데 키워드를 넣어서 자료들을 추출을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조국, 정경심, 추미애,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넣어서 자료를 추출했다라는 것이죠. 자, 김웅 의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 그 근거가 밝혀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키워드를 검색하려면 최강욱 또는 김건희, 윤석열 총장의 그 부인이죠. 김건희 등으로 한정해서 해야 되는데 검색된 키워드가 조국, 정경심, 추미애, 김호수 등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영장의 범죄 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 국민들이 더 정확히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조국과 정경심이 여기 왜 들어가 있느냐? 피고인도 또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의 야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별건 수사를 해서 정치 공세에 써먹기 위한 사냥개 노릇을 하기 위해 이 짓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무리에 무리수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뭐 아무런 어떤 기초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입건했다라고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건 야권 대선 후보를 흔들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죠. 명백한 정치 개입입니다. 게다가 참고인 신분입니다. 김웅 의원도. 그런데 참고인 신분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지금 그 의원실 전체 보좌관 PC까지 다 이렇게 샅샅이 뒤지겠다. 이것 자체가 이건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죠. 자, 공수처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측은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과 검찰, 공수처는 윤 후보에 대한 모략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이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시작 이후 정권의 눈치를 보는 권력기관의 정치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 공수처가 10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상습 고발자와 손발을 맞춰 윤 후보를 흠집내려는 것이다. 정치 공작의 피해자인 윤 후보를 공수처가 피의자로 만드는 것을 보고 국민은 어이없어 할 것이다. 이와 발맞춰 검찰은 윤 후보의 배우자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1년 넘게 수사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회사를 압수수색하자 그 사실이 바로 언론에 공표되면서 마치 윤 후보 배우자가 관여된 것처럼 포장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공수처 이전에 검찰도 노골적인 정치 개입 행태를 보였습니다. 자, 그저께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에 대검의 감찰부는 기자들에게 문자를 뿌렸습니다. 이 사건을 뉴스버스라는 매체에 제보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전환되었다라는 내용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완전히 월권이죠. 대검찰청은 공익신고자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 판단을 하는 곳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보통 공익신고자로 접수 신청을 하면 그 판단을 내리기까지 뭐 한 달, 두 달 이상 걸립니다. 최종 판단하는 곳은 권익위원회인데 아무 권한도 없는 대검, 감찰부가 나서서 마치 공익신고자로 확정이 된 것처럼 이 기자들에게 호도하는 듯한 이런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즉, 김웅 의원이 직접 제보자의 어떤 신분을 밝히는 것을 막기 위한 뭔가 월권 행위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제보자가 직접 나서서 본인이 제보자다라고 다 밝힌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공수처, 검찰 아주 이 선거 국면에서 노골적인 정치 개입, 나가서 이 야당 유력한 대권 후보를 흔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수처까지 나서서 이런 정치 공작에 불을 지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야당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이죠. 그동안 정말 무기력한 모습에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깎아내리는 데 앞장섰던 이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이것은 불법적인 선거 개입입니다. 여기에 정말 야당 대표답게 잘 싸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